예, 이번에 이제 첨성대 좀 해볼게요. 잠깐 쉬셔도 됩니다. 첨성대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첨성대는 그림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보수나 실측하시는 분은 디테일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도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첨성대의 이 모양이 딱 있죠. 이 입구가 하나 있죠. 사람들이 여기 사다리 걸치는 홈이 있어요. 사다리 걸치고 올라갔던 이 입구가 정확히 정남향을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구가 그 느낌 알아두시고, 그 첨성대는 여기 보면은 이거 비녀석이라고 그러는데 비녀석들이 빠져나온 게 보이죠. 위에는 이제 정자석, 귀틀석이라고 그래요. 정자석 내지 귀틀, 우물정자다 아니면 귀틀을 짰다 해서 귀틀석이라고 보고요. 두 개는 이런 것도 빠져나온 거는 비녀석이라고 그래요. 비녀로 이렇게 건너치른 거예요. 비녀처럼 무너지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 내부에 보면 이 정도까지 흙이 차 있어요. 여기 정도까지 흙이 차 있습니다. 꽉 채워져 있고 여기 뻥 뚫려 있습니다. 그 사다리력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수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스나 실측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 강의 들으면은 단청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셀 때 이 밑에는 기단이고요. 여기서부터 1단, 2단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단, 2단. 그래서 세게 되면은 어디까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이쪽이 이게 배가 부르죠. 이건 궁형이고 여기가 들어갔죠. 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안정한 상태냐면 규형이 더 안정해요. 이게 하이테크예요. 얘보다는. 이 궁형은 이게 터지기 쉬워요. 터압 때문에. 그 성벽에서도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형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토압에 대응하는 힘이 안쪽으로 반력이 생겨서 이게 안 무너집니다. 이게 더 안정한 형태예요. 이거보다 얘는 터지기 쉬워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궁형과 규형이 규형이 더 하이테크라는 거 알아두시고, 내부 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면도 잘 살펴보니까 제가 먼저 교재에는 아마 여기까지 꽉 차 있다고 했던데 한 단 내려서 지금 설명합니다. 내부 흙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까지 차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서 1단, 2단 따진다 그랬지. 그리고 이쪽 모서리는 동지 일출 방향이고요. 또 이쪽 모서리는 하지 일몰 방향입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쪽 모서리는 동지 일출 방향이고 이쪽 모서리는 하지 일몰 방향이랍니다. 기단의 모서리 쪽으로 대각선을 쭉 그렸을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1단, 2단 세웠을 때 여기서부터가 13, 14, 15가 돼요. 그래서 13에서 15단 여기는 입구인데 남향돼 있어요. 13에서 15단은 단수도 암기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좀 여러 번 보다 보면 암기되니까 13에서 15단 여기서부터 13. 그러니까 그 흙은 어디까지 차 있는 거야? 12단 정도. 정확히는 12단과 13단 사이에까지 차 있어요. 일단은 원래는 여기 이빠이 채웠다가 물 같은 거 떨어지고 해갖고 밖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다짐이 일어나서 이런 거 다짐이 일어나서 좀 한 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알아두시고, 예, 그렇게 된다. 총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단수에 대한 이거 했는데 이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부는 여기 28단, 29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들마다 이 기단이 사실은 밑에 묻힌 게 1단, 그리고 위에 돌출된 게 하나 2단이거든요. 1단, 2단이 있어요. 기단이 1단, 2단 밑에 하나 한 단이 묻히고 두 단인데 여기서부터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1단, 2단 여기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러니까 여기가 15단부터 시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기단이 두 개가 있는데 1단은 묻혀 있고 2단이 노출이 되는데 그것까지 넘버링 해갖고 세는 사람도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볼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기단이 여기 1단, 2단 묻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쵸? 기단석이라 크죠? 그래서 실제로 셀 때는 어디서부터 센다? 그치, 여기 기단이고, 여기서부터 원래 1단, 2단 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세면서 교과서에 써놓으신 교수님들이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입구가 여기 13단, 여기가 13단이에요. 여기가 12단, 12단, 13단, 14, 15단이잖아. 근데 흙 채워진 거 보니까 12단 정도까지 채워져 있고, 그쵸? 13단까지는 안 올라오더라. 요 레벨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꽉 채워져 있었는데 다짐이 일어나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 들이치면서 밑으로 파졌기도 하고 사람들 올라가니까 그런 거라고 뭐 근데 흙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비 녀석들을 보이고 귀틀소 여기 있고 어머니 1단, 2단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기단이 된 거예요. 여기가 28, 29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 녀석의 위치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봐요. 19단, 20단 여기에요. 19, 20단에 있는 비 녀석을 좀 볼게요. 내부 기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틀처럼 돼 있으니까 비 녀석이라고도 해요. 얘네들을 비녀처럼 걸러질었다. 상부 기틀은 여기 이제 짜 맞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반턱으로 보겠습니다. 19단, 20단 이 모양 그대로 기억을 하십시오. 동서가 돌출돼 있죠. 동서가 돌출돼 있죠. 여기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옆으로 튀어나온 게 요거예요. 요 위에 건 안 튀어나와 있고 안에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습니다. 그 느낌. 실제 모습은 이 모습인데 요걸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25, 26단으로 갈게요. 바로 여기죠. 25, 26. 그러니까 상부 기틀하고 한 단 놔두고 여기 있는 거예요. 25, 26단 같은 경우에 딱 느낌 딱 보니까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돌출돼 있죠. 조금씩 돌출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돌출돼 있지는 않아요. 얘처럼. 근데 이 모양을 기억해. 그 25인 뭐 요거 딱 돌출된 게 보이시죠? 그렇죠? 위아래로. 그렇죠. 25, 26. 요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은 25, 26에. 그 기억해 놓고 암기하시고 28, 29단 같은 경우에 밑에는 그대로 짜져 있고 위에는 이렇게 짜져 있다. 실제는 여기가 깨졌어요. 깨져서 여기 돌출된 게 안 보이죠? 옆으로 요 부분이 깨졌다는 겁니다. 예,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해 놓으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 다 잘하실 것 같고 다음 볼까요? 네, 동서남북 돌출된다고 그랬고 상부기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자석 우물정자이기 때문에 정자석이라고 하고 내부기틀은 비녀석 할머니들 그냥 머리 그저 그 비녀예요. 건너질러서 찔렀다 해서 이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전에 흑비계공법이 말씀드렸죠. 첨성대 이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놓고 흙과 돌을 같이 쌓아 올려서 만들다가 그쵸? 위까지 다 만들고 주변 흙과 안의 흙을 파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흑비계공법이라는 그런 식이에요. 요 기단수가 가지는 의미 석재수가 뭐 365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27단 이렇게 얘기하고 기단이 1, 2단 있고 12단, 3단, 12단, 2단 어떤 이런 의미 같은 경우에 한번 기억할 수 있을 평상시에 기억할 수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궁형이 뭐예요? 활궁자니까 활처럼 배가 이렇게 부르다 규형 들어가는 거 보시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심하게 요동을 쳤던 첨성대. 기존보다 북쪽으로 2cm 더 기울고 상부 정자석 남동쪽 모서리가 5cm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시대 지어진 건축물이 10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첨성대 집안. 땅을 이게 몇 해 전 경주 지진 때문에 채워 지진의 충격에도 버틴 나왔다. 것이다. 특히 첨성대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집안이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깊은 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 논문을 본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로 빌어볼 때 그런 그 잔골재나 굵은 골재들이 이렇게 섞어서 있으면 마치 오잼이나 아니면 쌀자루 같이
알갱이로 구성된 물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그 몰아놓은 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튕겨져 나오질 않고 그대로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반을 다진 후에는 돌기둥이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넓은 판재인 지대석을 깔고 그 위에 몸통을 켜켜이 쌓았다. 그리고 꼭대기에 정자석을 얹었다. 자갈로 사실 잡석 지정을 첨성대는 했다는 그 걸 얘기하고 형태의 있죠.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곡선을 이루는 원형이라는 것이다. 기단 위로 투단 올라갈수록 넣고요. 돌을 안쪽으로 들여쌓는 체감 공법으로 첨성대 다 넷쌓기로 31단의 쌓긴 체감엔 하는데 밑에는 부분별로 궁요, 규칙이 있다. 위에는 규형. 기단부터 따졌을 땐 7단까지는 31단. 1.5에서 3cm로 들여쌓고 8단부터 20단까지는 6cm 정도로 점점 커진다. 그리고 20단부터 27단까지는 0.5cm 정도로 다시 작아져 원형 모양이 잡힌 것이다. 천년 전 신라인들은 왜 첨성대를 원형으로 쌓았을까? 익숙한 분이 나오십니다. 첨성대가 물론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런 생기셨어요. 특별한 구조물이거든요. 네, 원형으로 고층용어 돼 사전. 있는 지진에 김원희 대해서 교수가. 내진 성능이 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돌을 쌓을 때 직선으로 쌓거나 방형으로 쌓기 때문에 아무리 동틀돌이나 이런 걸 다 넣어도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진에 강하려면 부재가 끊어지지 않은 부재가 연속해 있는 구조가 제일 좋고 그 재료 자체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휘어졌다 다시 원위치로 복원되는 이 복원력이 뛰어난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첨성대가 수차례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이유로 첨성대의 가장 상부에 위치한 정자석과 비녀석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2010년 카이스트에선 첨성대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이 실험을 위해 실제 크기의 15분의 1로 축소 제작한 첨성대 모형을 만들었다.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경주 남산의 화강암과 유사한 황등석으로 쌓았다. 당시 축소 모형을 통한 실험은 첨성대가 지진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진 실험이었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지진의 효과를 줘 일정 규모의 지진에서 정자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비교 실험했다. 지진 충격이 전달되자 원 형태의 모형은 흔들리는 정도에서 그쳤다. 반면 비녀석과 정자석이 빠진 모형은 심하게 요동을 치더니 위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정자석과 비녀석이 내진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대이자 동양 최고의 천문 관측대로 13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첨성대.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반월성과 대릉원 사이 벌판에 우뚝 서 있는 첨성대. 특이한 점은 7세기 중반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세워져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보수나 개축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대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첨성대가 갖는 의미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첨성대의 돌의 개수는
음력으로 1년을 의미하고 단의 수는 신라 27대 선덕여왕을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쌓아 올린 돌의 개수와 단의 수에서도 그 치밀함이 엿보이는 첨성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성대의 축조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대전국립문화재연구팀이 함께했습니다. 실측 결과 첨성대는 1300여 년이란 세월 속에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을 뿐이었고 첨성대를 이룬 화강암의 강도는 콘크리트의 2배가 될 정도로 아직도 견고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료의 선정과 건축 기술에 있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내부 구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첨성대의 출입문은 독특하게도 중간 위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입문 아래에는 당시 사다리를 댔던 흔적이 보입니다. 왜 출입구가 높은 곳에 있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 안에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재연구팀의 도움으로 늘 궁금했던 첨성대 내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첨성대의 내부는 조직적으로 돌을 쌓아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늘이 보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성대의 바닥을 보면 출입문 4.5m 높이까지 자갈과 흙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다 돌인데요? 자갈과 흙의 적절한 배합은 1300여 년 동안 첨성대의 좋은 배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닥뿐 아니라 쌓아 올린 단에서도 흙과 자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요즘의 시멘트와 같은 접합제 역할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볼록한 아치형 하단부를 만들어 흙과 자갈을 적절히 섞어둔 건 첨성대를 지탱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첨성대가 1300여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당시 신라인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던 당시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기록이 전해집니다. 몸체를 비집고 나온 이 돌 역시 건축 기술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구조를 가로지르는 돌의 끝부분으로 이 기다란 돌은 둥근 구조를 잡아주어 첨성대의 견고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은 상층부로 올라가는 받침대 역할까지 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상층부 꼭대기에 올라갔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첨성대에 오르면 보이는 판석 하나. 1명 정도 앉을 크기의 판석으로 신라인은 이 위에 앉아 천문을 관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 최고의 천문 관측대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 천문대.
여전히 신비에 쌓인 채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천문대는 신라인의 건축 과학이 빚어낸 자존심으로 1300여 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 컷은 제가 갑자기 하나 추가된 건데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예. 이거 첨성대 평면도입니다. 사실은 이쪽이 남향이라 했을 때 기단이 정확히 정남향은 아니에요. 조금 틀어져 있고요. 이쪽이 남향이고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과 이 정자석 있죠? 제일 윗단에 이것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것도 약간 틀어져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 정자석과 이쪽 기단석 모서리가 동지일출, 그리고 하지 일몰은 이쪽입니다. 제가 이쪽을 하지 일몰이라고 전에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지 일몰은 이쪽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 사진 찍어서 좀 적당하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예, 그게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했고 이것도 했죠.